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1주차 4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생태계의 평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의 평형의 뜻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물의 구성이나 이제 빈칸이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빈칸인데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평형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고 빛, 온도, 물 등의 무기 환경의 영향도 생태계의 평형과 관련이 있다. 다음에 먹이종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해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이 생태계 평형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아까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생태계 A와 B를 보시게 되면 생태계 A 같은 경우는 지금 흔히 말하는 먹이 사슬이죠.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고 풀, 메뚜기, 개구리, 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사라지게 되면 개구리도 사라지겠고 뱀도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생태계 B 같은 경우는 같은 개구리 입장에서 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먹이가 개구리도 있고 들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 비해선 B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 평형과 관련해서 생태 피라미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는 아래가 이제 좀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작아지는 그런 구조죠.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제 상위 영양 단계는 뭐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그 위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개체수나 에너지, 생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개체수에 대한 피라미드죠. 개체수를 보게 되면 가장 아래에 있는 생산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생물량은 이제 그람이죠. 그람 퍼 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생물량도 컴퓨터가 생물량도 보게 되면 생산자 가장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서 점점 줄어들고요. 에너지 피라미드도 보게 되면 하루 동안 다음에 1제곱미터당 에너지를 보게 되면 생산자 가장 많고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피라미드는 항상 점점 줄어드는 형태, 여기서 빠졌지만 고차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의 피라미드를 이룬다. 이렇게 돼야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생태계 평형과 관련해서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생태계 에너지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이다. 뭐 지구상의 생명체와 관련된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태양의 빛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태양의 빛 에너지가 이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포도당이 있죠. 기본적인 가장 저장되는 형태인 화학 에너지 형태로 유기물 속에 저장된 후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가겠죠. 여기 그림에 보는 좀 작긴 한데 그림에 보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일부가 이제 생산자가 이용을 하게 되고 그걸 다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에너지 양을 보게 되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먹이사슬을 따라서 고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된다. 다음에 에너지의 일부는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에 사용되거나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방출이 된다. 일부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자, 보시면 태양 에너지 많죠. 이거 뭐야? 170만 정도 되네요. 170만 킬로칼로리인데 생산자가 이용하는 거는 2만 중에서 호흡으로 13,000이 빠져나가고 다음에 이제 고사 뭐 죽거나 하면
4,500이 빠져나가면 나머지만큼이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호흡으로 1,800이 빠져나가고 1차 소비자가 얻은 에너지 중에 사체랑 배설물로 650이 빠져나가고 요 둘을 뺀 나머지가 2차 소비자에 전달이 되고 2차 소비자도 호흡을 통해서 다음에 배설물. 자, 고차로 갈수록 아까 앞에서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량도 고차 소비자에서 더 적죠. 다음에 사체 배설물도 더 적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분해자로 가고 분해자가 다시 호흡을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에너지 일부는 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사용되거나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 일부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는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방출된다. 여기 나와 있죠. 분해자에 의해서 이게 빠져나가는데 5399가 그대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한번 방출된 열 에너지는 생물이 다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요 에너지를 다시 이용 못하면 빠져나가 손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광합성한 것들이 이렇게 가겠죠. 에너지는 물질과 달리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 그렇죠. 물질은 이제 앞에서 우리 유기물을 갖다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하고 다시 분해를 통해서 환경으로 가면 다시 돌게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연력학 법칙이죠. 연력학 이 법칙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되고 빠져나간 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 즉 생태계 평형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태양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 유지 과정. 우리 아까 앞에서 생태계 평형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평형 상태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1차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차 소비자는 요 생산자, 식물들 갖다가 많이 먹으니까요. 생산자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많아지겠죠. 왜냐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2차 소비자 증가하고 생산자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생산자가 감소하면 1차 소비자는 먹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감소하고 2차 소비자도 자신의 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생산자는 다시 증가를 하게 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생태계 평형이 다시 유지가 된다.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종이 다양하여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수록 다른 영양 단계의 개체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렇죠. 자, 사용하는 자신의 먹이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 먹이가 늘거나 줄면은 바로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먹이가 있다면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유지가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막 일시적으로 1차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는 영향이 덜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은 그래서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영향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자연에 의한 영향, 홍수나 산사태, 산불, 화산 폭발, 지구 온난화 등의 그러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태계는 영향을 받죠. 뭐 홍수가 나거나 하면은 뭐 많은 개체수, 다음에 이제 뭐 1차 소비자나 또는 뭐 생산자의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상위의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인간에 의한 환경 변화는요. 외래종 도입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많았었죠. 베스나 뭐 황소개구리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렇죠? 외래종 도입으로 인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요. 다음에 인간의 활동으로 개발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따라올 수 있고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생명 그 전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죠.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인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데 이 환경 변화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오염과 도시 개발, 생물 서식지 훼손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새로운 서식지를 생물들에게 제공하고 이제 뭐 요즘 막 이런 다시 가꾸고 이러죠, 그렇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고 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태계가 다시 이제 건전한 그런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내용을 상기하면 자 사자 등의 육식 동물은 뭐 잡아먹는 게 없죠. 잡아먹히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먹이 피라미드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사자 등의 육식 동물은 계속해서 증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증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아까 앞에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유지 과정을 참고해서 리로스쿨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